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SSD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요. 유명한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이 프랭크 게리라는 작가가 1997년에 거의 죽어가는 공업도시를 살린 프로젝트입니다. 건물 하나가 죽어가는 공업도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 이후로 이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건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되게 생동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그 건물과 공간의 힘, 저희가 이거를 빌트 인바이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우리가 NFT라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신화한 점이 크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식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건축은 사실 많은 테스트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죠.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그게 어떤 효과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어질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정도의 돈이 들어서 지어져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되게 잘 모르는 불명확한 언노운 팩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근사치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사실 지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짓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정말 오래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도 이것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 상당히 꺼릴 만큼 힘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나오기 되게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이거는 한 60년대 그 건축가들과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미래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 예측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림들을 많이 그리죠. 정말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것이 대단한 자산이고 어마어마한 지적 노동력과 자산을 축적한 아웃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림으로 남기게 되는, 더군다나 이 그림에 예술품만큼의 가치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구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가치를 이제까지 매겨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것은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많이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40년 이후에 지어진 겁니다. 상당히 비슷하지만 아직도 그 건물이 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아이디어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의 그걸 발휘하지 못했고,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지어진 게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할 만큼, 건축은 어떤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실현이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런 비전이 어떻게 실현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어떻게 더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의 퀄리티,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실현을 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NFT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축에 대해서 NFT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은 그런 산업이고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 우리는 중력에 영향을 받죠. 중력의 한계. 지구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중력에 끊임없이 그 반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이런 공간이나 상상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어진 거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후에 또 영향을 받죠. 건물이라는 거는 그게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후에,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온도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에 반응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지나면서 따라 또 많은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 외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한계입니다. 건물이라는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못하고 어떤 곳에 특정한 지역에 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법적인, 나라의 제도적인 그런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건축을 사실 여러 사람이, 이제는 되게 글로벌한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쓰는 용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뭐 종교라든지 아니면 또 피지컬하게 같은 공간을 쓰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쓰는 것과 아니면 신체에 한계가 있는 분들이 쓰는 것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들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명 이후로 사실 처음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이 필요한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사회에 좋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 그렇듯이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번 우 몰려서 이런 사행적으로 쓰이다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면 사회에 어떤 식으로 유의미한 것이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슬라이드가 실제로 지어진 공간인데, 이게 NFT로 민팅된 첫 번째 작품이죠. 공간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렸고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런 그 프로젝트에 비하면 아마 들인 시간 대비의 밸류는 이게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간의 퀄리티나 공간감이나 미적인 곳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쓰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의 영향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낮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쇼의 시게마츠라고 OM이라는 건축계에서는 탑인 건축회사에서 만든 NFT 공간입니다. NFT화된 공간인데 이거는 물속에 있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이 OMA에서 했던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왜 이 정도까지 만 할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건축의, 그러니까 NFT나 아니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그런 연구가, 그런 시도가 아직 건축계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아직 시작점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에도 못 미치지만 나중에 현실에 벌어지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건축적인 그런 용어와 또 건축적인 시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뉴욕과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양쪽에 사실 두 군데의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도 이게 각자의 그 건축이라는 것이 각자의 그 거점에 있어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점점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한쪽에 있는 논리지가 그쪽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도 적용이 되고, 또 이게 꼭 이전에 있었던 컨벤셔널 히스토리컬리는 그렇죠. 보통 서부에서 아니면 북유럽이나 북미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다른 쪽에서 답습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점점 다른 쪽에 있는 아니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테크놀로지도 다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그쪽으로 다시 재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양쪽 베이스를 통해서 이게 전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는 로케이션인데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기후와 다양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더욱이 더 지금의 이 NFT를 위시한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대문이죠. DDP. 이것도 아까 프랭켈이나 OMA나 와 같이 사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 탑 건축가 중에 한 분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와 별개로 건축계에서 유의미한 건물이고요. 이제 이 팀이 사실 NFT 쪽에서는 거의 프론티어 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의 패트릭 슈마라는 사람이 NFT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 NFT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NFT화해서 전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이제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한 프로젝트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의 송파동에 지어진 마이크로 하우징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지어지게 될 1700유닛 하우징입니다. 이게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아서 이번에 전시가 됐는데, 베니스 비엔날레, 간단하게 베니스 비엔날레 말씀드리면, 베니스 비엔날레는 영화 쪽의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대에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하는 건데, 저희가 영광스럽게 21년도에 그 중에 하나를 뽑혀서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건축에 있는 가장
앞선 그런 토론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젊은이 각자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그 각자 국가관이 있는데, 이거는 독일의 국가관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전시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공간 안에, 보통은 여기가 전시로 꽉 차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전체 그 공간 자체는 비어 있고, 각자 태블릿을 가지고 여기에 자기만의 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태블릿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도 하고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아바타의 형태로 같이 인터랙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된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한 공간을 되게 다양한 것으로 쓸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의미가 있게 적용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버추얼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간, 이게 게임에서는 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버추얼 갤러리라든지 버추얼 엑스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닌 정말 우리가 사는 환경으로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NFT화돼서 어떤 자산화되면서 그것들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 스페시픽하게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가 있을 건지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환경,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사실 미래를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죠. 어쩌면 우리는 영화로서 우리가 옛날에 바라봤던 그런 환경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NFT가 그 이전과 다르게 그 무엇보다도 건축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버추얼한 부분이,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그 변화가 현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는 되게 어두운데 버추얼한 세계는 되게 환상적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 버추얼한 세계가 더 개발이 되면서 현실 세계가 그만큼 더 많이 발전을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버추얼한 세계를 잘 만들면서 거기에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공간, 그리고 더 좋은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지금 포털 사이트로 해서 전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이게 그런 메타버스 통해서 공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은 사람들이 이런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공간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정보라든지 거기에서 상호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검증을 거르지 않고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몇 그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NFT화 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실적으로 건축가들은 아주 많은 하나를 짓기 위해서 거의 수십 개의 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실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뭐 가상 오피스도 있을 거고 컨퍼런스나 컨벤션 행사를 만들 수도 있고 마켓플레이스 만들고 뭐 개인 플레이 공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나타날 거고요. 이게 마지막 제 슬라이드인데 네옴이라는 하는 지금 거의 이제까지 역사상 가장 큰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게 할 때 저게 지어질 때까지는 사실 무수히 많은 안들이 나오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안 지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정제된 것들이 여기 지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실적으로 지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시도와 실패와 그런 것들이 다시 버추얼한 월드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테스트된 것들이 다시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순환작용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할 때 이런 NFT의 역할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저희의 예상이고요. 이게 실적으로 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는데 한 스텝씩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